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비범한 SUV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바로 하이엔드 럭셔리의 끝판왕이죠. 롤스로이스 최초의 SUV 컬리넌입니다. 컬리넌은 이번에 시리즈 2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완벽했던 SUV였습니다. 그 누구도 컬리넌에 대해서 아쉽다는 평을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SUV였는데요, 이번에 시리즈 2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디자인이 살짝 변경되었고요, 하이테크한 기능과 혁신적인 소재를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컬리넌을 제대로 타보는 건 처음입니다. 세계 최고의 럭셔리 SUV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오늘 저와 함께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 2 경험하러 가보시죠. 롤스로이스 각 모델들은 고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스토리는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성취 혹은 성공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소유하시는 오너분들이나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컬리넌은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살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컬리넌 시리즈 2 중에서도 블랙 배지 모델은요, 시작 가격, 그러니까 출발하는 가격이 6억 7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옵션을 좀만 더 더하게 되면 7억을 훌쩍 넘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컬리넌을 소유하시고 매일매일 운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차가 이 컬리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컬리넌은요, 롤스로이스 내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롤스로이스 최초의 SUV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롤스로이스의 최초의 SUV인 컬리넌은 롤스로이스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롤스로이스의 평균 연령을 상당히 낮추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평균 연령은 56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3세로 무려 13살이나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치는 아주 직관적인 결과를 말해줍니다. 롤스로이스의 소비자가 어려졌다라는 것이죠. 기존에는 팬텀과 고스트로 대표되던 롤스로이스였기 때문에 사실 30대인 제가 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라인업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롤스로이스 컬리넌은요, 30대 중반인 제가 타더라도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빠 차를 끌고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저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만약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건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나이로 구애받지 않는 그런 롤스로이스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던과 레이스라는 쿠페 그리고 컨버터블의 롤스로이스도 있었지만 좀 더 범용적이고 좀 더 롤스로이스 내에서 대중성을 갖출 수 있는 모델은 바로 이 컬리넌이죠. 그리고 컬리넌이 롤스로이스에 불러온 나비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처럼 직접 운전하는 롤스로이스 오너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원래 롤스로이스는 저도 그렇고 많은 대중들의 인식 속에 쇼퍼 드리븐, 즉 뒤에 타는 그런 최고급 럭셔리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컬리넌 출시가 되면서 오너 드리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컬리넌은 뒤에 타도 좋을 것 같지만 직접 운전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컬리넌을 쇼퍼 드리브로 탄다 라고 하기에는 이 운전석을 내어주는 게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 1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 2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느 부분 변경이 그렇듯 여느 페이스리프트가 그렇듯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이번엔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 2의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기존에도 완성도가 높았고 만족도가 높았던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더라도 많이 안 바뀌었지만 롤스로이스인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거쳤습니다. 한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주간 전조등의 라인, 그리고 이 길이가 훨씬 더 커졌고, 원래는 요 정도였거든요. 요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걸 기역자로 훨씬 더 존재감이 크게, 그래서 세로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판테온 그릴과도 어느 정도 통일감이 있게, 일체감이 있게끔 주간 전조등 디자인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롤스로이스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기 있는 판테온 그릴에 프레임이 없습니다. 이 끝부분을 보게 되면 원래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없이 훨씬 더 매끈한 디자인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에 있는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기존에는 수평형 구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수직형과 사선형 구조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블랙 배지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환희의 여신상도 지금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블랙 배지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테온, 파르테논 신전 그릴 역시나 다크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블랙 배지 트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랙 배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놀리틱 디자인입니다. 원래 컬리넌 시리즈 2가 모놀리틱, 그러니까 한 덩어리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런 요소들을 이 외장 컬러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냥 일반 시리즈 2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그리고 측면, 리어 범퍼까지의 컬러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러들을 모두 다 통일을 해놨어요. 외장 컬러로. 측면에서도 블랙 배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는 사이드 스커트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손잡이 부분도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컬리넌에서는 이 스펙터 이후로 롤스로이스 최초의 23인치 휠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22인치까지만 선택이 가능했는데 시리즈 2로 변경이 되면서 23인치까지도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워낙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23인치를 꼈을 때 승차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3인치를 끼더라도 롤스로이스가 지향하는 와프터빌리티라는 승차감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컬리넌에서 23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시리즈2도 똑같고 블랙 배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레드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롤스로이스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이 컬러는 당연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레드로 되어 있는데 이 실내와 깔맞춤을 해서 라임 그린으로 넣었어도 참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이한 부분이 있죠. 바로 손잡이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을 봤을 때는 앞좌석 손잡이, 뒷좌석 손잡이가 이쪽에 있는데 롤스로이스는 코치도어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인테리어는 라임 그린 컬러입니다. 형광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롤스로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너무 화려하면서도 유니크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롤스로이스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웅장한 전면부와 달리 상당히 심플한 후면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팬텀이나 스펙터, 고스트, 컬리넌까지 이어지는 롤스로이스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후면부에서도 시리즈2로 오면서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진 않았습니다. 이 테일램프 내부 그래픽이라든지 이 하단 배기구 머플러 팁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블랙 배지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중앙에 있는 블랙 배지,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다크 크롬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지금 짐이 있긴 한데 트렁크는 이렇게 스플릿 타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스플릿 테일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또 위에가 열리고 이렇게 밑에가 또 분리가 돼서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따로 뷰잉 스위트라고 해서 여기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해당 옵션도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 이 차량에는 해당 옵션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기에도 쉽고 좀 걸터 앉아서 휴식을 즐기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닫을 때는 그냥 이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위아래가 한 번에 이렇게 닫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컬리넌의 외장 컬러는 그냥 화이트인데 정말 순백색의 화이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도로 위에서 보는 그 백색보다도 빛을 받으면 더 하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정말 북극에 있는 그런 빙하와도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그냥 흰색이지만 뭔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면 틴팅이 그렇게 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은은하게 지금 실내에 라임 그린 컬러가 보이거든요. 이것도 정말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역시나 이 전면부 디자인 주는 웅장함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의 라인을 보게 되면 이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쭉 이렇게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고저차가 있는데요, 라인들이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마치 물 위에서 요트가 물을 쳐내면서 앞으로 진행하듯이 약간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웅장한 차량이지만 우아한 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익스테리어의 변화와 더불어 인테리어 역시나 소소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롤스로이스와 같은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는 부품 변경 시에 풀체인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 롤스로이스에서는 컬러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부르는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존 시리즈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롤스로이스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화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특징은요, 이런 바늘의 색깔 그리고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이지의 컬러가 이 실내 인테리어 컬러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인테리어 컬러는요, 라임 그린이라는 형광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이 실내를 보더라도 우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느 어떤 브랜드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유니크한 인테리어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라임 그린 인테리어 컬러를 이 계기판에서도 바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컬러는요, 인테리어 컬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블루로 하면 블루로 또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타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속을 할 때 바늘 주변으로 이렇게 색상이 변하게 되는데 마치 오로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오묘하고 아름다운 컬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구현이 됩니다.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계기판에 들어가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함을 계기판에서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롤스로이스 계기판의 특징이죠. 파워 리저브라고 해서 RPM 게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얼마만큼의 파워를 소진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계기판이 디지털화 되었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기판을 시작으로 쭉 이어지는 대시보드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 모니터 오른쪽에 있는 이 시계와 시계 바로 밑을 장식하고 있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환희의 여신상, 이 부분이 시리즈 2로 되면서 새로워진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아날로그 시계는 적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 밑에 환희의 여신상, 이런 조각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환희의 여신상은 운전하는 내내 계속해서 저 보닛 위에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운전석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대시보드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에서는 이 부분을 클락 캐비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계와 환희의 여신상 조각상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 캐비넷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사실 요즘에 다른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화가 되었고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틱한 것들도 다 이제 디지털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롤스로이스는 되려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적인 것을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을까? 하나라도 더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계기판은 디지털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주면서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어디에 하나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결과가 바로 이 클락 캐비넷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그 서재 안에 트로피를 전시해 놓은 그런 캐비넷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롤스로이스를 소유할 정도가 되면 기업의 오너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거나 유명인이거나 이런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랬을 때 나의 서재에 웬만한 트로피 정도는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1조 원 달성 혹은 최고의 가수상 이런 것과 같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나를 기념할 수 있는 트로피들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롤스로이스 컬리넌 내부에 있는 이 클락 캐비넷이 그런 느낌을 저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블랙 배지 패시아가 적용되어 있어요. 제가 스펙터 시승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스펙터에는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수천 개의 별들이 이렇게
빛나는 그런 패시아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블랙 배지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무한대를 상징하는 블랙 배지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이 패널 내부에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장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메트로폴리탄 스카이라인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여의도라든지 송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고층 빌딩들의 램프가 켜짐으로써 굉장히 멋진 그런 야경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곳에서 영감을 받은 패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 하나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롤스로이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이 컬리넌 시리즈 2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요소 하나들을 살펴보게 되면 꽤나 많이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바뀐 부분, 혁신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시트예요. 뭐 롤스로이스 시트의 착자감, 좋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이런 건 당연히 갖추고 있는 거고요. 이번 시리즈2의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이 시트의 소재에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에서는 이것을 듀얼리티 트윌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뭐 직역을 하자면 이중 직물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트가 바로 이중 직물로 적용되어 있는 소재인데요, 일단 이 겉테두리, 큰 틀은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제가 지금 앉아있는 등받이 그리고 엉덩이 부분은 이중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직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접하는 그 직물을 떠올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과는 정말 퀄리티가 다른, 차원이 다른 직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컬리넌에 들어가 있는 직물은 가죽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물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롤스로이스의 더블R 로고 있죠. 더블R 로고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롤스로이스를 떠오를 때 또 자연스럽게 약간 요트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트에서 사용하는 두꺼운 밧줄에 매듭과도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직물은요, 내가 원하는 컬러로 다 바꿀 수 있고, 이것 역시나 천장에 적용되어 있는 슈팅스타 헤드라이너처럼 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인디 오더 하게 되면 한 땀 한 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완성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의 전체가 직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로 봤을 때 가죽과 직물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색다른 느낌을 자아내게 되고, 실제로 보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롤스로이스 컬리넌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직물이라는 소재가 결코 저렴한 느낌은 단일도 없습니다. 꼭 실물로 이거는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2의 2열 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2열에 관한 활용도도 높고 선호도도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좌석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공간 자체는 차량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이나 헤드룸 모두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발을 꽈도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앞좌석을 그렇게 앞으로 당긴 것도 아닙니다. 178 성인 남자가 조수석에 편하게 앉고 그대로 뒤로 왔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 제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창문을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은 남김없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문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유리 하나가 두껍습니다. 두 유리 자체가 두껍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 굉장히 두툼한 요런 또 약간 차음재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차량들보다도 유리가 조금 두껍고, 그 두꺼운 유리 사이에 또 하나 무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음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느껴졌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썬블라인드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원하시면 당연히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테이블 이렇게 내려서 테이블만도 내릴 수 있고, 왼쪽에 있는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모니터 굉장히 큽니다.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서 여기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많이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니터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 내렸을 때 이렇게 수납 공간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고 컵홀더는 이렇게 열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다닥 하면서 작은 컵, 큰 컵까지 모두 다 수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장을 봤을 때 낮이라서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슈팅스타 헤드라이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가 있고요, 슈팅스타 헤드라이너가 있는데, 슈팅스타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몇 초에 한 번씩 이렇게 유성이 별똥별이 지나가는 그런 옵션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섬유는 하나하나 직접 장인이 한 땀 한 땀 광섬유를 엮어가지고 만든 옵션이 바로 이 슈팅스타 헤드라이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롤스로이스를 예전부터 대표해왔던 옵션 중에 하나죠. 이게 밤에 보면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유성이 몇 초에 한 번씩 이렇게 불규칙하게 계속해서 쓱쓱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건 밤에 보면 특히나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2열이 55m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높은 포지션을 이용해서 뒤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편안한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컬리넌 2열 좌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는 정말 그 어떤 SUV의 2열보다도 넉넉하고 호화스럽고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필러 뒤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은 여기는 헤드레스트를 전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도어 손잡이 밑에 쪽에도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등받이도 이렇게 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숙여지죠? 접을 수도 있고 다시 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제가 앉아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더라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특징이죠. 코치도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문을 닫을 때 제가 직접 닫지 않고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서 닫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닫을 필요 없이 이 버튼 하나로 도어를 닫을 수 있다는 것도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특징입니다. 내릴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기존에 워낙 잘해왔고 소비자들을 만족시켰던 부분들인데요. 바로 파워트레인과 승차감 그리고 이 차의 셰시입니다. 먼저 파워트레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차는 파워트레인이 그렇게 중요한 차량은 아니지만 파워트레인의 특징이 워낙 강력한 모델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엔진이 현존하는 그 어떤 모델보다도 아주 강력한 엔진인데요. 바로 6.75L V12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지금 이 보닛 아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12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차는 블랙 배지 모델이어서 591마력의 토크는 91.8을 발휘합니다. 사실 출력이 높고 낮고 제로백이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저는 이 엔진의 기통수와 배기량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차량의 배기량이 6.75L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75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배기량입니다. 사실 과거 자연흡기 시절에는 그래도 63AMG라든지 이런 모델을 통해서 6,300cc를 사용하는 엔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흔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터보가 적용이 되고 다운사이징이 대중화되면서 그런 고배기량 엔진을 요즘 만나보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고요. 12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건 정말 몇몇 브랜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타고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롤스로이스 전기차가 주는 느낌과 이 12기통 엔진이 주는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사실 전기차는 엔진도 없고 트랜스미션도 없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12기통이 주는 느낌이 마치 그 스펙터가 갖고 있는 전기차의 느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롤스로이스를 구매한다는 것은 나만의 전유물을 하나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어디에서도 이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정말 나만 가질 수 있고 이제 남들은 정말 쉽게 가질 수가 없죠. 금액대도 그렇고 12기통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부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6750cc의 V12기통 엔진은 전유물이라는 표현이 딱 알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더불어 바뀌지 않은 요소 중에서는 역시나 롤스로이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요 승차감 부분일 것입니다. 이 컬리넌 시리즈2에는 롤스로이스 스펙터 이후로 두 번째로 23인치 휠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22인치 휠이 맥시멈이었어요. 그런데 스펙터에 최초로 23인치 휠을 넣었고 스펙터 이후, 즉 컬리넌에서는 최초의 23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리즈 1에서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23인치를 넣어달라라고 했을 때 롤스로이스에서는 이건 승차감 때문에 22인치를 넣었을 때 최적의 승차감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23인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즈 2로 출시가 되면서 많은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반영을 한 결과 23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23인치 휠을 넣더라도요, 롤스로이스가 기존에 제공했었던 매직 카펫 라이드, 와프터빌리티라는 그런 승차감은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승차감을 제가 지금 4시간 넘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적당한 비율을 떠올려 봤을 때 우리가 살면서 볼링 한 번쯤은 다 쳐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볼링공을 세 손가락으로 잡아서 볼링공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볼링공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레인으로 던집니다. 그랬을 때는 볼링공이 정말 매끄럽고 부드럽게 쓱 가서 볼링핀을 딱 치죠. 그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볼링공 위에 앉아서 그 레인을 미끄러져 나간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노면이 좋고 나쁘고 방지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이 매끄러운 승차감은 조건에 상관없이 제공해주는 것이 이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탄스러운 거는 스펙터를 탈 때도 느꼈지만 이 풍절음 부분입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정말 이 방음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정말 방음의 끝판을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그냥 쭉 밟고 있었는데 속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높았네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그런 경험을 자주 했었는데, 이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슈퍼스포츠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타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롤스로이스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이 슈퍼스포츠카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보닛 위에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환희의 여신상이 저보다 한 발자국, 2발짝 앞서서 계속해서 제 앞길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저걸 보면서 운전한 느낌도 꽤나 짜릿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요, 저 환희의 여신상이 왼쪽 날개가 조금 더 낮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양쪽 날개를 피고 있잖아요. 근데 왼쪽 날개가 조금 더 높이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엔들 국가의 환희의 여신상은 오른쪽 날개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사실 저게 시야를 얼마나 가리겠어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디테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롤스로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차가 7억이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7억이 아니더라도 1억이 넘는 차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3억이 넘는 차도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럽죠. 그런데 이 만족을 뛰어넘는 건 바로 감동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건 쉬워도 고객을 감동시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가 추구하는 부분은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차에 7억을 투자하는 건 비단 만족 때문이 아닐 겁니다. 롤스로이스를 타면 다른 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무려 7억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롤스로이스 컬리넌에 들어가 있는 이 셰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오브 럭셔리라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MW 그룹 산하에 롤스로이스가 현재 속해 있지만 BMW와 플랫폼을 공유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7 시리즈 X7이랑 플랫폼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이 독자적인 롤스로이스 고유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 오브 럭셔리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스페이스 프레임이 뭐냐면 이런 삼각형 프레임으로 이렇게 쭉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이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점은 뭐냐면 강성과 탄성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주행 성능, 안정성, 그리고 운동 성능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든 롤스로이스는 이 아키텍처 오브 럭셔리라는 셰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 플래그십인 팬텀, 그리고 고스트, 시리즈 2, 컬리넌 스펙터까지 모두 다 이 100%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롤스로이스는 이렇게 프레스로 찍어서 생산하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압도적인, 셰시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그냥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롤스로이스를 타보면 아, 이래서 비싸구나, 겉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캐치해낼 수 있죠. 그리고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익스테리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성능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리즈 2보다 마력이 30마력 정도 높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기어 셀렉터, 칼럼식 기어 변속기 안쪽에 로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되면 네, 기어가 확실하게 이 변속되는 타이밍도 달라졌고, 이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가변 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플랩이 열려서 그냥 일반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할 때보다 배기 사운드도 확실히 좀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의 블랙 배지의 개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대중성을 갖춘 뭐 벤츠나 BMW의 뭐 AMG 라인이나 뭐 M 스포츠와는 좀 다릅니다. 뭐 좀 비슷한 비율을 들어보자면 메르세데스 AMG의 뭐 블랙 시리즈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적으로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익스테리어적으로나 인테리어에서 카본을 넣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퍼포먼스적으로도 일반 컬리넌 시리즈 2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외장 패키지만 다른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확실히 기어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가속할 때의 요 체감되는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승차감도 좀 더 하드해집니다. 확실하게 차의 캐릭터가 변경이 돼요. 따로 롤스로이스에는 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물론 오프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 차는 컬리넌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도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온로드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오프로드 기능으로 전환하는 버튼이 있지만 따로 드라이브 모드는 없는데, 이 로우 버튼이 이제 스포츠 모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로 바꾸면 롤스로이스인데도 운전이 재밌어집니다. 이것도 좀 감탄스러운 부분이죠.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오너분들은 아마도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성공한 기업가이거나 아니면 정말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 인플루언서거나 혹은 예술적인 분야에서 정말 높은 성과를 거두신 분들이 이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오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요, 조금 높은 강단에 올라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다든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연예인이라면 높은 무대에 올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 컬리넌도요, 롤스로이스의 가장 높은 모델로서 그런 분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컬리넌 시리즈 2와 함께 해보니까요, 저도 그 높은 위치를 향해서 더욱더 정진해야겠다, 매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컬리넌은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이미 소유한 오너들에게는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차량이고요,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꿈을 꾸게 만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